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 조야를 방문 중인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입니다. 미 하원 의장 대단하지요. 아마 미국의 권력 서열로 따지면 3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문희상 등 일행을 만났는데 김정은의 의도는 남한의 무장 해제다. 나는 북한을 안 믿는다. 트럼프는 신년사에 비핵화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여야가 같이 가는데요. 문희상이야말로 문재인의 꼬봉입니다. 가서 뭔 소리를 하겠어요? 문재인 뜻대로 미국이 북한에 양보해서 비핵화 없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해서 빨리 미군 철수 좀 하라. 북한 핵을 인정해줄게.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럼에 불구하고 미국의 인사들이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도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 바뀌었지요. 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과거에는 아태 사령관이라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이제 인도태평양이라고 미국이 말을 쓰지요. 자, 북한의 핵무기를 전부 포기 안 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각종 정보 부서 국장들이 다 트럼프를 향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또 미국의 주요 군 관계자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 트럼프에게 북한의 양보를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말까지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얼렁뚱땅 이 협상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서 나름 박아놓고 실무 협상은 부실하게 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회담 전까지 중요한 합의가 안 돼서 회담장에서 둘이 그냥 얼렁뚱땅 성격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니까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 발표들을 해버리려고. 그게 김정은이 목적이기도 하지요. 지금 김정은이 뜻대로 굴러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뻥이 생각하면요. 엊그제 서명을 했어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요. 1조 조금 올리고 기간은 1년이라고. 그런데 벌써 트럼프가 어제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한국이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 근데 실제로 한국이 지금 작년보다 더 내놓은 돈은 787억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전화 두어 통해서 방위비를 5억 달러 올렸다.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6,500억쯤 되잖아요. 한 8배, 9배를 더 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분담금이 수년에 걸쳐 오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완전히 거짓말 뻥을 친 거냐? 아니면 겉으로는 1조 이상은 안 된다가 다 이렇게 말하다가 1조 389억으로 이렇게 합의를 787억 올려줬어요. 9,602억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정권이 뒤로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 제출하고 이면 합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종종 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 해요. 28,500명인데. 그래서 이런 뻥도 치고 또 트럼프가 아마 올해는 이렇게 1조 원 좀 넘긴 1조 한 380억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이만큼 한 5천억쯤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자기 생각을 말한 건지 이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미 5억 달러를 더 냈고 내년에는 또 더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도 능숙하게 잘 하는 사람이 트럼프다라
하면 제가 볼 때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둘이 무슨 뻥을 세계적으로 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종전선언을 완결짓고 나면 실제로 북한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관광을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남북 간에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원론적인 합의를 방남을 해서 서울에서 문재인과 해버리고 나면 미국이 이제 어떻게 제동을 먹고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기정사실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들립니다. 지금 벌써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북한의 400명의 지금 민간단체, 남북 민간단체 대표가 금강산에서 만났고 남한에서만 250명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어제요. 그래서 남북 민간단체 400명이 금강산에서 지금 저들끼리 구설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JTBC가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 아마도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엊그제 비건이 한국 대표단, 국회 대표단을 보고 엄마 아빠가 말을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애 교육이 되겠느냐 한 부분에 한국이 북한이 양보를 하지 않음에도 미국에다 대고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풀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벌써 금강산에는 관광을 이제 관제 관광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서 북한에 벌써 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금강산 관광지구 앞에 있는 금강산 호텔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이곳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 첫 남북 교류인 새맞이 연대 모임이 이곳에서 1박 2일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친북 종북들 다 끼어 올라가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관광을 우리가 정부 돈으로 하면 그게 뭐 관광 허가를 하든가 말든가 남북 교류다. 관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남북 교류하면서 숙식비는 준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관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측 250명, 북한 측 100여 명 이상이 금강산 곳곳을 돌며 올해 안에 상반기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거라는 기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래 박왕자씨 사건 이후에 우리 측 인원이 이렇게 북한에 금강산에 간 것이 지금 한 8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기업이라는 사람들도 미북 회담의 결과로 개성공단 재개도 곧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미북 회담 기간에 하노이 현지에 가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된다고 보고 청와대가 김정은의 2박 3일 경호 준비를 지시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밝혔습니다. 자, 미북 회담 끝나고 나면 앵그리 블루 무브먼트 운동을 재개하겠습니다. 자, 미북 회담의 결과를 일단 보고요. 이 김정은이가 오는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3월 초중순경에 앵그리 블루 무브먼트 집회를 저희들이 면밀히 시간을 계산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미북 회담 직후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미북 회담이 27, 28 이틀간 끝나니까요.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을 이렇게 한다. 이 계획을 놓고 이미 경호 대책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달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이유는 지금 김정은이 답방 가능성이 아주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만큼의 이 아주 자세한 경호 계획을 세워놓고 남북이 이미 의견을 접근했다는 겁니다. 서울 답방에 대해서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적어도 2차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 논의, 미북 연락사무소 수교 등은 기본으로 따놨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철도 도로 연결을 따려고 지금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북한이 대가로 던지는 것은 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또 다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일부 사찰, ICBM 일부 폐기 등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북한은 최대한 영변만을 고수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는 2월 초에 김정은의 답방 경호 계획 수립에 나섰고요. 국정원, 경찰 등이 김정은 답방 시 경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방 시에 동선을 짜고 반대 시에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고 청와대는 김정은의 답방 시기를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박 3일간 서울에 온다. 자,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자들 뒤로 길게 빼놓고 이것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방문 첫날은 서울에서, 둘째 날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머무는 걸로 하고 한라산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달 초에 김정은이 숙소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호텔로 청와대 경호처에서 벌써 답사를 했고 정부도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호텔도 후보로 거론되지만은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한라산 기슭에 있는 산장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자, 이 산장 호텔 이런 거는 한라산에 보면 골프장 많죠. 요즘 그 골프장에 보면 리조트처럼 되어 있는 그런 데다가 아마 김정은을 갖다가 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달에도 지금 이런 계획을 짰는데요. 이번에는 최소한 종전선언만큼은 나올 거라고 보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무언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예측한 대로 실제로 이들은 서울 회담에서 경협 확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통일 경제 특구,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주로 논의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협, 한국이 북한에 퍼줘야 될 문제를 한국에 와서 논의하고 요 둘이 종전선언에 대한 연장으로 지금 감추고 있는 부분이요.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한다라면서 그날 남북 간에는 평화선언이나 이런 거를 할 가능성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남북 간에는 전쟁이 적대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선언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평화협정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그러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정하라. 당연히 러시아, 중국은 인정하겠지요. 이제 미국만 압박하기 위해서 질러놓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건은 방미 중인 여야 대표단을 만난 데서 2주밖에 남지 않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지금 솔직히 정상회담 후에도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실무자선에서 2주 만에 합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빅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국 대표단을 만나서 실토를 1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북한 대표를 김혁철이 이야기겠죠. 만나서 내용상으로 합의문을 다룰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2차 미북 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건이 뭐 합의가 좀 됐느냐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아직 상부로의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해찬은 이를 두고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것을 솔직히 언급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작년에 1차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도대체 김정은한테 선물 준 거 말고는 뭐가 이루어졌냐. 말뿐만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트럼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낯간지기지는 않지만 기대는 한다고 외교적 수사를 하고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고 민주당 평화당 의원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 비꼬한 거죠. 이 낸시 펠로시가 한 20년 전에 북한에 갔는데 거짓골이었다는 걸 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이정미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는데 펠로시는 트럼프 신년사를 봐도 비핵화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래서 트럼프는 비핵화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피력했고요. 대통령이가 괜히 지가 뭐라 된 것처럼 과거 미국의 민주당이 추구해온 북핵 해법과 트럼프의 방향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니 펠로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앞에서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인 출신의 앤디 김 의원이 배석을 했는데 민주당에 북한이 핵 폐기 의사로 보이는 조치를 한 게 없다라고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도 또 다른 모임에서 한국당 방미단을 만나서 트럼프가 정상이 먼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실무적인 논의를 남겨두는 등 선후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북한의 입지만 강화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 측이 북한에 언급했는지 이런 부분에 물었습니다. 자, 이 말은 북한이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희상이 북한이 안 그랬다 했지만 이미 북한이 이 말을 수차례 지금 요구를 한글로 넣고 있고요. 실제로 비건도 한국의 정병국 의원이 묻자 정확히 짚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북한이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필립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나 핵 생산 능력의 전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의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내 이런 생각은 미국의 정보 당국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요. 이 청문회에서 북한의 재래시 비대칭 전력이나 군사 태세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만 지금 미군과 훈련 안 하고 GP 떴고 정찰 비행기 안 날리고 드론 안 날리고 지랄을 하지 북한은 여전히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올해 동계 겨울철 훈련도 예년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과에는 평화협정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생각이 반영된 심각한 거다. 그래서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대한민국에 완전히 심각한 안보 위기가 생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주한미군과 종전선언은 무관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도 될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김정은이가 한국에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 못할 끔찍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전민족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방안 모색을 제안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남북 대화에서 통일 방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차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넘어 이제 비핵화는 말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좀 갖고 있고 쇼 좀 하고 끝내자. 이제는 통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의제로서 토론을 하자.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할 걸로 지금 전망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의 앞잡이 단체, 앞잡이 기관을 통해서 설설 흘려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그 말에 면역이 되게 만들고는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도 그렇게 설설 흘려서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14년부터 주장해온 연방연합제 공론화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 평화협정이라고 남북 간에 이제 비핵화 이야기를 안 할 거라고 보여요. 평화협정이라면서 북한과 남북 간의 연방제에 대한 논의, 그 전제로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는 일 등을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말로 포장이 된 남북 연방제 논의를 기정사실화해 갈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총선 직전에 이런 연방제 부분에 대한 아마 또 다른 쇼를 이 둘이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가 없이 사실상 비핵화를 갖다가 된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비핵화를 뛰어넘어서 비핵화 하지 않고 북한에 돈을 퍼준 데 대해서 또 북한과의 연방제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미군을 그 전에 내보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이고 역사적인 처벌을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무슨 처벌을 하냐? 목표를 정해야죠. 문재인은 언제든지 저 권좌에서 임기를 다하거나 그 전에 쫓겨나거나 하면 이 국민을 상대로 한마디로 가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포함시키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제 연방제 이야기를 설설 꺼내고 있습니다.